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 학생 320여 명을 포함해 47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지금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을 하면서 침몰했습니다.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희생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고 해경 등 구조당국은 구조작업에 우왕좌왕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발표했지만 참사 발생 원인과 사고 수습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은 참사 후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우리의 잘못된 관행은 얼마나 고쳐졌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메아리는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일정한 주제에 대해 문자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바람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대전 속 홍역 환자 2명이 추가돼 전체 확진자 수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충청권의 향배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강한 여당과 정권 심판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산불이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각종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미약한 처우로 소방활동 역량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앞으로는 축산 악취 측정이 쉽고 정확해져 악취 민원 해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악취 민원이 심한 홍성군이 이동형 무인 악취 측정기를 도입했는데 강화된 법에 따라 무인 측정기로도 행정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대덕특군의 매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간 소유인 해당 지역을 공공녹지로 보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자치권 보장이 미흡해 행정수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재정과 자치경찰제, 사무이관 분야의 자치권이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성과 부산에서 개물림 사고가 문제가 된 가운데 부여에서도 60대 지체장애인이 주민이 기르던 개에 물렸습니다. 개는 목줄에 묶여 있었지만 줄 길이가 긴 게 문제였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역별로 눈여겨볼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대전부터 살펴볼까요? 대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곳, 자유한국당이 3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요, 과연 이 지형이 유지될지가 관심입니다. 네. 대전 동구의 경우는요, 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강래구 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현택 전 동구청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중구는요, 한국당 이은권 의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데요.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송행수 지역위원장과 박용갑 중구청장이 강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남충희 전 시당위원장이 출마가 예상됩니다.
서구 갑에서는 역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육선 도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국당에서는요, 이영규 당협위원장의 네 번째 도전이 주목됩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세환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을 선거구에서는요, 3선 도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국당 양홍규 당협위원장, 바른미래 윤석대 지역위원장, 정의당 김윤기 시당위원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 정치자금과 관련해서요, 각종 문제를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총선 출마 여부도 아주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성갑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시당위원장인 조승래 의원과 한국당 박성효 당협위원장의 격전이 예상되고요. 유성을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한국당 육동일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구에서는요, 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3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박종래 지역위원장과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전은 전 선거구가 격전이 예상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종과 충남도 변수가 많죠? 네, 일단 세종은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강준현 전 정무부시장,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등이 그 이 총리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송하영 시당위원장과 유용철, 박종준 전 시당위원장 등의 공천 싸움이 예상되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비례대표인 김중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충남 역시 변수가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요, 이완구 전 총리의 천안갑 출마 여부가 주목되고요. 공주부여청양에서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국회의원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 알아볼까요? 최근 개물림 사고가 많은데 이 부여에서도 지체장애 남성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10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부여군 부여읍에서요, 60대 지체장애인인 남성 유모 씨가요, 그 주민이 기르던 개 왼쪽 종아리를 물려서 전체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유 씨를 문 개는 진돗개 종류인데요. 일단 맹견은 아니었고요. 목줄도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줄 길이가 2m를 넘어서요,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경기도 안성과 부산에서도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개 주인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공격성이 강한 개를 만나면요. 네. 일단 이제 갖고 있는 핸드백을 던져주거나 만약에 우산이 있다면 우산을 이렇게 널찍하게 펴서요. 그 개의 주의를 돌린 다음에 시간을 끌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개물림 사고 같은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핸드백이나 우산을 활용하면 개물림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다. 예전에 집 대문이나 담장에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춤하던 홍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네, 이대로 좀 진정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어제 또 추가 발생자가 있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홍역 환자 2명이 늘었는데요. 역시 홍역이 집단 발병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소아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아동들입니다. 네. 한 명은 생후 5개월이고요. 한 명은 5살이고 둘 다 남자입니다. 이로써 홍역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고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2,000명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는 사람도 하루 평균 30여 명에 이르고 있어서요. 추가 확산이 더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주말을 지나면서 이젠 좀 소강 국면인가 했더니 다시 느는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어젯밤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요. 55살 업무시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네. 이 사고로 운전자 엄씨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또 제가 사고 화면을 보니까요. 아주 그 차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사고가 컸었는데요. 네. 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왕복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돼서요. 주변 차량 통행이 3시간 동안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그 트레일러가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요. 적재함에 실린 철제 코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지금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철제 코일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였군요. 예,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과 다짐 거리 캠페인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궁동 옅골공원 앞에서 열리고 세월호 노란 리본 나눔 화요 행동이 오늘 오후 5시 30분 은흥정이 거리에서 개최됩니다. 또 영화 생일 단체 관람이 오늘 오후 7시 탐방동 메가박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5주기 홍성 촛불문화제가 오후 7시 30분 홍성읍 복계주차장에서 열리고 정의당은 오전 11시 대전 현충원에서 세월호 5주기 순직교사 합동 참배 행사를 갖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심포지엄이 대전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과제와 방안이란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카이스트 KI 빌딩 매트릭스 홀 2층에서 열립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촉구 대전지역 427인 대표 민의 평화선언 연서명 운동을 23일까지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아산과 공주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1년을 앞두고 총선을 주제로 한 청취자분들의 문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3832번님이 21대 총선에서는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싸우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모습,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21대 총선 후보였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8854님이 대전시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고향을 떠납니다. 국회의원들과 시 당국자들은 급 업무로 대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대전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소방 인력들이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강원도 화재 현장에는 전문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돼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방 인력의 70%에 이르는 의용소방대가 급격하게 고령화됐고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소집수당이나 보험 가입 등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서원대 소방행정학과 김성현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의용소방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의견도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이번 화재 진압 현장에서는 전문 소방관들과 함께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했던 의용소방대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의용소방대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고생하신 의용소방대한테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네.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화재 예방 활동하고 화재 진압하는 그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방과 진압을 예. 보조한다. 예. 예, 그럼 재난 현장에서 또 피해 복구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 어릴 때도 이 수레에 펌프를 싣고서 이제 막 여러 명이 끌고 밀고 달려가시는 의용소방대들을 봐왔었는데 이 역사도 꽤 깊죠? 예. 예. 이 구체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조직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서 예. 희망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의 명에 의해서
비상근 형태로 이제 활동을 하죠. 네. 또 의용소방대는 시도나 시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본서에 남성대 60명, 여성대 50명, 예. 또 면 단위에 또 다른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의 정원을 두고 뭐 각 대마다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서 단위로는 남, 여성 합쳐서 110명. 예, 정도. 예, 면 단위에는 한 50명. 남, 여성 합쳐서 50명. 이 정도로 예. 조직이 예. 되고 있군요. 이런 의용소방대가 그 전체 소방 인력 가운데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의용소방대의 비율이 높은 거죠? 지금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소방관이 전국에 한 5만 2천여 명이고요. 예. 의용소방대는 한 9만 4천여 명 됩니다. 네. 이러한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서 설치 이전부터 지역별로 집불 등을 단순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네. 현대 재난이 그 복잡, 다양, 고도화되면서 전문적인 소방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소방관서와 소방 공무원이 이제 늘어났던 것이죠. 네. 그 과정 중에 기존에 이제 많은 의용소방대를 제도한 것이고 이후 소방관서 증가에 따라 의용소방대도 증가되는데 소방서는 시 군마다 하나씩 설치됩니다. 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시 읍면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나 인원이 소방서보다 훨씬 많게 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충남 금산 같은 경우 보면은 소방서 하나에 일부 안전센터가 3개소, 예. 그래서 인원이 한 110명 정도의 소방관이 있는데요. 읍면은 금산에 한 10개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남성 의소대가 한 그래서 10대, 또 여성 의소대가 10대, 총 20대에 65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예. 또 사실 뭐 서울이나 그런 광역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도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도 높고 그렇죠. 또 재정들이 또 낮고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소방관서 배치나 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사실 농촌 지역은 넓은 면적의 그 정규 소방관들이 출동하기에는 좀 벅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 단위로 의용소방대가 있어야 초기 진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반 소방대원들만큼이나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인데 문제는 이 의용소방대가 이젠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어서 이 원활한 진압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죠. 의용소방대 정년이 65세입니다. 예.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들어온 분들이 한 20, 30년 정도 활동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50대에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60세 넘어서 정년까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요새 50대는 예전에 40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의용소방대 그분들이 아마 이 나이 문제 들으시면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은 소방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고강도의 체력을 요하는 활동이 아니니까 예. 나이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이 의용소방대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들은 농업이나 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년층의 그 시민들과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그 생업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그 정해진 시간이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봉사단체와는 달리 네. 도시에서는 수시로 현장으로 달려 나가야 되니까 그런 바쁜 젊은 층들이 적극 참여하는 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또 그 의용소방대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젊은 층이 없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죠. 농촌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농촌에서는 의용소방대 그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모집하고 있는데 젊은 층은 고사하고 40, 50대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60대도 청년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농촌 지역 면 단위에는 이 면대 의용소방대는 구성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곳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보험도 가입해주지 않는 데가 있고 또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또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 운영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용소방대가 어떤 최소한의 뭐 수당 같은 거 받고 있긴 하는데요. 예. 사실 1시간당 뭐 11,000원 정도, 그래, 일일 최대 8시간밖에 못 준다. 밤새도록 산불 진압해도 8시간 이상 수당을 주지는 못해요. 그건 왜 그렇죠?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예산 내에서 주다 보니까 또 한 달에 네. 한 4일 내지 5일 정도밖에 못 줍니다. 그 이상은 활동하더라도 줄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강원도 산불 같은 때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예. 사실 의용소방도 그 무료봉사했다고 하는 보도 되겠죠. 예. 그리고 뭐 또 교육훈련 같은 거 하더라도 뭐 4시간당 2만 원의 수당. 예. 뭐 그 정도 여건이고 이것도 뭐 피복비라든가 각종 운영 물품 지원 또 뭐 현장 활동 갔다가 다치시면은 뭐 보상도 해주기도 하고. 예. 뭐 고상이나 자녀 장학금 뭐 연수 같은 것도 하긴 하는데 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예. 특히 또 그 소방공무원처럼 의용소방대도 시 도지사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지방자치마다 다 지원 수준이 달라지죠. 예. 그러한 재정 형편이나 아니면 시도지사의 의용소방대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인식 부족으로 의용소방대 장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 현장에 나가서도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활동이 되겠어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이번에 강원도 대형 산불 현장처럼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화재 현장에서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텐데 예.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 교수님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산불 현장은 장비도 단순하고 예. 어떠한 특별한 진압 기술도 뭐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으로 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네. 정작 그 소방의 기본인 건물 화재 등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지급이나 네. 뭐 수당, 기타 어떤 사기 진작 방안 등을 현실화해야 하겠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예. 소방 공무원들과 같은 존경과 뭐 예.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예. 뭐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젊은 사람들도 삶의 보람을 위해서 많이 참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그 의용소방대 자체도 뭐 여태 수고 많으셨지만 예. 더 전문화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어떤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정교하게 하고 예.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예. 한편 그 소방청에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일환으로 뭐 산악, 수상, 뭐 전기, 가스 등의 자격자, 뭐 중장비 보유자, 뭐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예. 시장 지역 그 상인들로 구성된 전문 의용소방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예. 제도들도 뭐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소방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무엇보다 소방청이나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의용소방대 그 전문가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 어떤 화재 진압 차원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어떤 높은 위험도나 어떤 숙련도가 필요한 국가적인 대형 재난에는 뭐 당연히 소방관서에서 나서고 이제 정도가 약한 재난에는 지역 의용소방대가 먼저 초기 진화하면서 예. 나중에 도착하는 그 소방관서와 어떤 유기성이 강화된다면 직원 비용 면에서 뭐 상당히 효과가 거둘 겁니다. 예. 그러한 어떤 그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서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뭐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국가직화된 그 소방청에서는 소방관서에 집중하면서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하는 뭐 운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용소방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의용소방대한테 장비나 수당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국가적인 소방관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은 뭐 서로 윈윈하고 국민에게 대다수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원대 소방행정학과 김성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서원대 소방행정학과 김성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문자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0226번님께서 목숨을 걸고 사람과 자연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인들을 거기에 대가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두운 곳에서 숨은 일꾼들을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직업보다도 생명을 내놓고 하는 직업이라 이번 기회에 처우 개선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잊지 않겠습니다. 란 제목으로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당시의 사고는 여전히 잊지 못할 현재 진행형의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밤이면 더 캄캄, 지역상권 신음이란 제목으로 세종시와 내포 신도시가 텅 빈 상가로 신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주춧돌 될 것이란 기사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한솔재지 가동 중단 관련 산업 피해 우려란 타이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